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혜수 중개부장입니다. 2주일 후면 이제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뭐 선물이나 또는 이 송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한국에 계신 이 가족들한테 보낸 송금 액수가 무려 30억 달러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뉴욕 일원의 각 은행들도 한국에 계신 가족들한테 송금하실 경우에 송금 수수료 면제해주고 이런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송금 하시다 보면 은행에서 이 환율이 얼마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아무래도 뭐 환율이 좋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로 보내시는 분들은 달러 값이 비쌀 때 보내시는 게 한국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신데, 보통 뉴스에서 접하시는 이 환율하고 실제 은행에서 이 환전을 하셨을 때 또는 송금을 하셨을 때 이 적용되는 환율이 좀 달라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라도 이 원화와 달러와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 어떻게 환율이 정해지는지 그걸 간단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환 시장에서 결국 결정이 되는데요.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각국의 화폐를 서로 사고 팔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 외환 시장은 보통 일반인들이, 물론 요즘은 일반인들도 온라인상에서 외환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은행들 또 금융기관들이 외환을 사고 파는 어떤 은행 간 시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사고 판 외화를 다시 이제 자국의 화폐나 이런 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환전을 해주거나 또는 송금을 해주기 위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는 대고객 이 외환 시장이라는 게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에서 나오는 외환 시장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고 파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은행들 간에 이 외환을 사고 파는 이 은행 간 시장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외환 시장은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주식 시장처럼 이 물리적인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월가에 가면, 월스트리트에 가면 뉴욕 증권거래소라는 게 있죠. 근데 그것처럼 그런 형태의 외환 시장은 별도의 물리적인 시설을 가진 시장이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상에서 대부분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서로 주문을 내고 팔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환 시장은 외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도록 24시간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 나라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한국의 경우 은행 간 외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계속 거래는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어떤 이 거래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시장의 내용은 은행 영업시간이 종료가 되면, 그러니까 영업시간 동안에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통 이 공식 환율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서 은행 간 거래가 이 외환 시장에서도 종료가 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보통 이제 장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당 1달러에 1,150원에 마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날 가장 마지막으로 거래된 달러 값이 원화로 했을 때 1달러에 1,150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에 마감이 됐다. 그래서 그 전날 마감가보다 얼마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고객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마감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소매 환율은 별도로 또 정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정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일이면 1일 외환시장 개장 때부터 마감 시간까지 거래된 총 거래의 양을 이 가중 평균을 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단순하게 얘기해서
두 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할 경우에 첫 번째 건이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1100원에 거래했고 두 번째 건이 200달러를 1150원에 거래했다면 이걸 가중 평균을 냅니다. 그렇게 되면 1133.33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평균적 가중 평균된 환율이죠. 이게 공식적으로는 매매 기준율이라고 하는 환율이 됩니다. 이 매매 기준율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외환 거래를 하는 외국한 중개사들이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날 장 마감 후에 이 가격이 정해지면 그러면 그 다음 날 각 은행들이 이 매매 기준율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매매 기준율이 없다 보면 24시간 계속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 회사가 외국에 있는 B 회사에게 어떤 대금을 결제를 할 때 뭐 결제하는 순간 몇 초 사이에도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래가 발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매매 기준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은행들은 그 전날 정해진 매매 기준율을 그날 아침에 받아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이제 수수료를 붙여서 각 개별 은행별로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달러를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그럼 고객들은 이 은행들이 매매 기준율에다가 자기들이 또 이 수수료를 당연히 붙이겠죠. 붙인 그 가격에 외환을 사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마다 따지고 보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그 수수료를 붙이는 비율이 다르고 또 똑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보통 그 우대 환율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량 고객에게는 우대 환율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환율을 싸게 해주고 또 뭐 똑같은 외환 거래라도 송금일 때 또는 뭐 현금 환전일 때 우편함으로 할 때 다 적용되는 수수료를 좀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은행 가보시면 현찰, 송금, 뭐 여행자 수표, 외화 수표 이렇게 등등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환율이 나옵니다. 그 6가지 환율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용도에 따라서 내가 뭐 여행자 수표를 끊고 싶다 할 때 적용되는 환율도 다르고 한국으로 보낼 때 송금할 때 다 다르고 이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달러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원화하고 엔화나 유로다 이렇게 되면 또 이때는 사실은 좀 다른 이 메커니즘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오로지 이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화만 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한국 내에서는. 그래서 그 원화를 가지고 만약 유로화를 산다 그러면 달러하고 유로화 사이의 환율을 거꾸로 환산을 해서 원화 환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시장 수요 공급하고는 관계가 좀 멀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재정 환율이라고 약간 뭐 매매 기준이 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이름을 재정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이제 뭐 참고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계 은행이나 또는 한인은행을 통해서 원화와 달러를 환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바꿀 때 또는 송금을 하실 때 정해지는 것은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한국 외환시장에서 결정된 환율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여기서 돈을 바꾸나 한국에 있는 한국계 은행 본점에 가서 바꾸나 같은 날짜에 바꾼다 그러면 같은 환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어디가 더 싸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따지실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